자, 오늘 우리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청년은 유일성을 향한 진심이 무기입니다라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 이번 주에 또 축복을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 보니까 청년은 원래는 렘넌트는 유일성을 향한 이래 되는데 우리 청년들은 청년의 유일성을 향한 진심이 무기입니다. 우리 원작은 우리 유광수 목사님 원작으로. 예. 자, 오늘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축복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보니까 본문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우리 1장 8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음흠. 자, 한 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입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세 번역으로 여러분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자, 성령이 이 제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오늘 8절 보니까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그러나는 말은 앞에서 이야기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약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신 거죠. 그런데 그렇지만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들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거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가를 되찾아 주실 때가 성령 아까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임하는 것이 바로 그때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한 건데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지만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되면 그렇지 예루살렘 정도가 아니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마침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세번역 성경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원어적인 부분의 조사라든지 그리고 접속사 같은 게 조금 더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데 그 원어적인 부분에 조금 들어간 접속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그리고 마침내 그리고 드디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원어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축복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청년은 이제 유일성을 향한 관심, 그 관심이 그 무기입니다라는 부분이죠. 자, 이번 주간에 우리 산업 메시지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날 주셨던 부분들이 이거죠. 산업 메시지부터 시작을 해서 저 흩어진 제자들까지 부분 보면 특히 우리 흩어진 제자는 핵심의 우리 그러니까 결론적인 부분으로 주시는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 보면 그 산업에서 우리 핵심 때까지 예, 내용들이 주 내용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보니까 그죠? 이번 주에는 좀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이번 주 내용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뭐랄까요? 그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죠? 어, 오직에 대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오직이, 오직은 마라? 예, 오직은 발견하라. 그죠? 유일성은 가져라. 재창조는 보게 된다. 보라.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음, 우리 메시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자, 그 유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주지 않습니까? 주면 어떤 명사에 어떤, 그지? 어떤 동사를 쓰느냐. 이번에 목사님 그랬죠?
이 명사에, 이 단어에 무엇으로 맞히느냐를 관심 있게 봐라 그랬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항상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보면 어떤 명사가 있죠. 말로 칠망대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어떤 동사로 마무리되느냐. 어떨 때는 전체 설명에 일곱 망대를 절대 망대 일곱 망대를 만들으라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설명을 쭉 해나가시다가 이 망대를 세워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어떨 때는 이 망대를 이야기하면서 찾으라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설명이 무엇을 설명하느냐를 좀 관심 있게 보다가 이 명사에 어떤 동사로 끝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별히 이번 우리 메시지에서 토요 메시지에서는 그죠? 명사 동사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그죠? 오지금하고 발견하고 그죠? 유일성은 가지고 재창조는 보는데 오직은 뭘로 발견해요? 무엇을 통해서 발견해요? 예, 일심을 통해서 발견하고 유일성은요 전심을 가지고 재창조는요 지속으로 보는 거죠. 요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 유일성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그죠? 우리 청년은 뭐라고요? 청년은 유일성을 향한 전심이 무기여야 된다. 유일성을 향한 전심이 무기여야 된다. 유일성을 향한 전심이 무기여야 된다. 유일성을 가져라 이랬거든요. 자, 우리 주신 말씀을 한번 상고를 해봅시다. 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이 든 사람, 어린 사람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청년은, 음, 나이 든 사람일까요? 아니면 우리 청년은, 예, 어린 사람일까요? 우리 청년은 나이 든 사람일까? 어린 사람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예, 정답입니다. 뭐요? 물 만큼 묻다. 그죠? 먹을 만큼 먹었다. 맞습니다. 아이고, 뭐, 우리는 나이가 뭐, 먹을 만큼 먹었다. 예, 먹은 사람들이다. 자, 먹을 만큼 먹었다. 어떤 사람들은 한 25년, 28년, 뭐 또 33년 뭐 사신 분도 있고 40년 이상 사신 분들도 있으니까요. 그죠? 청년은 나이 든 사람이냐, 어린 사람이냐? 라는 질문에, 우리는 먹을 만큼 그래도 먹었습니다. 라고 해요. 그죠? 자, 좋아요. 그죠? 먹을 만큼 먹었다. 이란단 말이에요. 자, 그 말은, 그 말은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그 말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든지, 두 가지 중 한 가지가 되어 있든지, 두 가지 다 없든지, 이런 부분이죠. 내가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나도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어요. 내가 욕 들을 만큼은 그런 나이가 어리지는 않아요. 그지? 나도 당신에게 나의 거를 주장할 수 있는 먹을 만큼 먹은 나이입니다. 좋아요. 그러면 먹을 만큼 먹은 나이인 청년들은 그러면 두 가지 중 한 가지일 수도 있겠네요. 그죠? 하나님을 향한 확신 가진 나이. 내가 먹을 만큼 먹어서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혹은 나도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그 말은 내 고집이 강합니다. 여기 둘 중에 하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청년이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은 아직 뭐라고 그럽니까? 기도 어떻게 해야 되지요? 라는 질문, 그렇게 메시지를 주는데도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질문하는 게 랩런트입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발견해요? 라고, 그죠? 우리 랩런트들은 이런 질문과 이런 질문 같은 삶 속에서 갈등도 하고 일하거든요. 아직도. 그지? 자,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뜻은 어떻게 발견해야 되나요? 래 랩런트들이 결국은 먹을 만큼 먹은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진 쪽으로 이 질문이 갈 수도 있고 여기서 답을 얻어 참고할 수도 있겠죠. 요 질문이 1위 가면 어떻게 돼요? 내 고집이 강한 만큼 강하게 썼습니다. 나도 먹을 만큼 먹었으니.
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 우리 랩런트들 기도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께 어떻게 찾나요?를 여기를 통해서 깨달아진다면 어떤 게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그죠? 이 부분을 나는 어디에 속했고 무엇인가 이쪽이라면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내 고집이 강합니다라다면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빨리 만들어야 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빨리 진짜로 제대로 만들어야 될 것이 그죠? 시스템입니다. 무슨 시스템요? 주신 말씀대로라면 복음 시스템이다. 지금 복음을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그리고 기도 어떻게 하죠? 라고 하는 기도 시스템이다. 내가 증인이 돼야 되니까 전도는 뭐지요? 라고 하는 시스템이죠. 이 복음과 기도와 전도라고 하는 시스템이 그죠? 빨리 만들어지고 정확하게 만들어져야 돼요. 우리 청년들은. 왜? 이것이 모르면 복음 모르고 기도 모르고 전도를 모른다. 그죠? 이러면 이번 주에 주신 말씀대로라면요. 이러면 뭐요? 뭘 못한다 그랬어요? 예. 청년으로서 제일 중요한 집중을 못한다. 집중을 못한다. 이거는 무슨 말이 될까요? 문제나 이런 것들이 왔을 때 갈등을 하잖아요. 근데 갈등은 하는데 집중은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뭐가 안 돼 있으면요. 시스템이 안 돼 있으면 어떤 시스템? 시스템이라는 게 뭐예요? 복음을 아는 거, 기도를 아는 거, 전도를 아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스템이 안 되지면, 즉 복음을 모르고 기도를 모르고 전도를 모른다라고 하면 뭘 못한단 말이에요? 갈등이나 문제 앞에 집중을 못하게 되죠. 집중을 못하게. 갈등은 하는데 집중을 못한다. 자, 왜 그랬을까요? 자, 복음도 모르고 기도도 모르고 전도도 모른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돼 있다고요? 내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마음적이고 생활적이고 모든 삶적으로 황폐되어 있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황폐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황폐된 것으로 뭐요? 각인이 되어 버리니 황폐된 것으로 당연히 뭐요? 그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죠? 자, 오늘 이번에 주셨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 청년으로서, 그죠? 청년은 유일성을 향한 진심이 무기다 했죠. 유일성을 향한 진심. 그렇다면 여기에서 무슨 질문이 있을까요? 나는 누굽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의 것은 뭐지? 그리고 뭐죠? 나의 현장은 뭐지? 나는 누구냐?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나의 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 이거를 내가 갖고 있는 만큼 찾아야 되겠죠. 나의 현장은 뭐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현장. 이걸 갖고, 이걸 가지고,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뭐죠? 오직을 일심을 가지고 말아 발견하라. 그리고 뭐요? 유일성을 전심을, 아까 제가 여기 전심이라 그랬죠? 우리 여기서 예, 전심 무기다 했지 않습니까? 유일성을 전심을 가지고 뭐 해라? 이걸 가져라. 어떻게 보면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요? 재창조를 그죠? 지속을 가지고 보라. 이번 주에 있잖아요. 이번 주에 목사님께서 이 메시지를 하시면서 그 다음 날이 되어 또 토요일 날 다음 날이 돼 주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에
목사님의 강단에서 메시지를 주시는 것도, 그리고 토요일 날 주시는 것도, 교회 안에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시고 여러분 교회에 작게든 크게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공적이든 아니면 교회적이든 교회 안에 뭐요? 초등학교를 만들어 봐라. 아니, 만들어야 된다. 왜냐? 진짜 하나님이 한 시대에 세계복음화, 시대복음화, 후대복음화라고 하는 부분을 두고 사람, 즉 인재들을 하나님이 만드시거나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인재는 진짜로 우리가 봤을 때 진짜 이 친구가 인재다, 진짜 좀 똑똑하다 하면 뭘로 만들어내야 되느냐? 진짜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어렸을 때부터 시키어진 목회자. 그럼 정치 세계 알잖아요. 거기에서 복음으로 각인되어서 승리하는 요셉 같은 정치인, 그리고 법관, 그리고 의사, 그리고 엔지니어 등을 비롯한 특별 전문인들. 이게, 그제? 완전히 각인이 돼야 된다, 복음으로.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각인이 돼야 돼요. 왜 그러냐. 그제? 시스템, 생각의 시스템, 마음의 시스템, 뇌의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바꾸어 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이 메시지를 주시면서 요구와 함께 뭘 주셨냐면, 지난주 이번 주에요. 지난주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누아투에 공장 한번 세워보지. 우리 청년들이 산업에 있으니까요. 산업하시는 분들 바누아투에 공장을 한번 세워보세요. 그러면서 이번 주에는 그죠? 아프리카 등과 같은 엄청난 자원의 에너지들이 가득 찬 나라에 대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나라에 사는 렘넌트들의 그런 에너지들이 꽉 차가 있는 나라에 있으면서 힘이 빠져 있으면 안 되죠. 근데 힘 빠져 있단 말이에요. 요거 이야기하시면서 초등학교까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교회 안 초등학교, 특히 각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자, 우리 청년들이 이 부분이 2주 연속으로 지금 이런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청년들이 이 부분을 좀 붙잡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조금, 제가 참고 자료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참고 자료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 음, 음,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작은 학교 하나가 대륙 전체 운명을 바꾼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좀 허황된 얘기 같죠? 근데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게 바로 이겁니다. 정말 담대한 계획, 하나의 거대한 로드맵을 지금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 산업인들이 저 바누아투 이런 나라에다가 공장을 지으면 어떻겠냐. 자원이 많아요. 그 사람들 거의 개발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많아요. 여기 저쪽 5천 종족을 건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오늘은 특별한 기도 제목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목회자가 될 사람, 정치인이 될 사람, 아니면 법조인이나 교수가 될 사람, 의료인이 될 사람, 그 다음에 특별 전문인이 될 사람, 이런 사람들 위해서는요, 교회 안에 초등학교 있어야 됩니다. 제대로 각인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 세계를 움직이지 못합니다. 결국은 세상 심부름하고 갑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키워야 돼요. 초등학교 때부터 영적 힘을 안 기르면 못 이기는 거죠. 저 후진국의 어려운 나라에 있는 사람 렘넌트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생각을 달리 해야 됩니다. 도움 받아야 되겠다가 아니고 우리는 어떤 5천 종족을 살려야 될 것입니다. 사실은요, 5천 종족에
깜짝 놀랄 일들이 있어요. 놀라운 자원들이 묻혀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보니까 뭐 태양광을 활용하는 시대가 오는데 그 에너지가 90%가 아프리카에 있다는 거예요. 예, 막 태국의 그 넓은 땅을 열차로 내가 매 시간 달려봤고 어마어마한 에너지들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계획은 바로 이 그림에서 시작됩니다. 언뜻 보면 그냥 뭐 자급자족이 가능한 섬 아니면 최첨단 산업단지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아니에요. 훨씬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아프리카의 미래를 책임질 리더들이 태어나는 곳이고요. 또 전 세계 비즈니스의 판도를 바꿀 말 그대로 혁명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 비즈니스, 그리고 대륙의 미래. 이 세 가지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고요?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안에 이 거대한 로드맵의 진짜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 세계 무역의 판을 뒤집을 수도 있는 그런 계획 말이죠. 자, 그럼 그 비전이 얼마나 큰지부터 한번 보죠. 이 계획은요, 그냥 한두 나라를 돕는 수준이 아닙니다. 목표가 무려 237개 나라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건 뭐 지역개발 프로젝트가 아니라 대륙 전체를 다시 그리는 거대한 청사진인 셈이죠. 그럼 이 어마어마한 변화를 이끌어갈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사람입니다. 핵심은 5천 명의 인재, 여기서 제자종족이라고 부르는 잘 훈련된 리더들을 키워내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변화의 씨앗이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왜 이렇게까지 거창하고 급진적인 계획이 필요한 걸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먼저 아프리카가 처한 아주 모순적인 현실, 이른바 풍요의 역설이라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아프리카의 딜레마입니다. 보세요. 한쪽에는 4차 산업혁명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 광물이 전 세계 매장량의 70%나 묻혀 있어요. 엄청난 잠재력이죠. 그런데 다른 한쪽 현실은 어떻습니까? 블러드 다이아몬드라는 말 들어보셨죠? 착취, 가난, 내전. 바로 이 비극적인 격차가 모든 문제의 시작점입니다. 그럼 이 계획은 이 지긋지긋한 문제를 어떻게 풀려고 할까요? 놀랍게도 시작은 돈을 주는 원조가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그 해법의 핵심 아이디어가 바로 자원 캐스팅 보트라는 겁니다. 이름이 재밌죠? 말 그대로 자원의 진짜 주인인 나라가 자기 경제의 운명을 결정할 힘, 즉 캐스팅 보트를 갖게 하자는 거예요. 더 이상 강대국에 끌려다니지 않고 스스로 게임의 룰을 정하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딱 3단계로 진행됩니다. 첫째, 깨끗하고 윤리적으로 자원을 확보하고요. 둘째, 그걸 현지에서 직접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입니다. 그리고 셋째, 악덕 중간상인들을 싹 없애고 전 세계랑 직접 거래하는 거예요. 이 세 단계가 바로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착취의 고리를 끊어낼 열쇠입니다. 자, 첫 단계인 윤리적 소싱부터 볼까요? 이건 단순히 착한 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취급하는 모든 자원은 분쟁이나 아동 착취 같은 문제랑 전혀 상관없는 클린 미네랄이라는 걸 보증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블러드 다이아몬드라는 오명을 벗고 최고의 글로벌 기업들과 신뢰를 기반으로 거래를 틀 수 있는 전략적인 첫 단추거든요. 두 번째 단계, 스마트 가공입니다. 이제 더는 귀한 자원을 흙이나 돌멩이째로 헐값에 팔지 않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 스마트 허브 같은 최첨단 시설에서 직접 가공해서 훨씬 비싼 완제품이나 반제품을 만드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부와 좋은 일자리가 아프리카 땅에 그대로 남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전환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직접 무역. 이 복잡하고 불투명한 중간 유통 단계를 아예 없애버리고 237개 나라의 최종 소비자와 직접 연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생긴 이익은 당연히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정부, 지역사회의 교육, 의료, 인프라에 재투자되는 거죠. 완벽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자, 이렇게 멋진 비즈니스 엔진이 있어도 그걸 돌릴 사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겠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모든 로드맵의 심장, 그 근본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바로 학교 이야기입니다. 이 리더십 공장의 중심에는 WEA 기술학교가 있습니다. 여긴 그냥 평범한 학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윤리적 비즈니스 엔진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야말로 맞춤형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곳입니다.
이 학교가 얼마나 특별한지는 이 시간표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아침엔 영성훈련으로 사명을 다지고, 오전엔 전문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오후엔 실전 비즈니스와 지역사회 봉사를 합니다. 하루 전체가 머리, 지성과 가슴, 인성, 그리고 손발, 실천력을 모두 갖춘 리더를 만들기 위해 정말 치밀하게 설계되어 있죠. 이 학교의 교육 철학은 크게 세 가지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첫째, 뜨거운 신앙과 사명감, 즉 영적 흥분이 40%를 차지하고요. 둘째, 돈을 깨끗하고 의미 있게 버는 법, 거룩한 경제가 35%. 마지막으로 전 세계를 품는 비전, 종족 입양이 25%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WEEA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만드는 겁니다. 자, 이제 비전도 알았고 그걸 실행할 사람을 어떻게 키울지도 알았습니다. 그럼 이 거대한 그림이 어떻게 한 단계씩 현실이 되는 걸까요? 구체적인 실행 계획, 3단계 마스터 플랜을 한번 들여다보시죠. 이 로드맵에는 아주 구체적인 시간표가 있습니다. 2026년에는 바누아투에 법인을 세우고 아프리카 전체의 자원 지도를 만들면서 사업의 뼈대를 세웁니다. 2027년에는 첫 번째 스마트 허브 공장을 지어서 이 모델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걸 증명해 보이고요. 그리고 2028년부터는 이 성공 모델을 아프리카 다른 나라들로 계속 복제해 나가면서 무역망을 전 세계로 넓히는 겁니다. 아주 점진적이면서도 굉장히 확실한 확장 전략이죠. 결국 이 모든 계획의 성공과 실패는 딱 한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WEA의 학교가 길러낼 리더들이죠. 이 인용문처럼 그들은 단순히 기술자가 아니라 교회의 CEO, 아프리카의 경영자로서 237개 나라를 변화시킬 게임 체인저가 될 겁니다. 신앙, 교육, 그리고 비즈니스,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은 이 독특한 모델이 과연 한 대륙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쩌면 이게 전 세계의 고질적인 빈곤과 불평등 문제를 푸는 새로운 공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거대한 실험이 어떤 결과를 낼지 우리 모두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시작에 그냥 제가 급하게 지금 요 부분들을 자료를 넣어서 시작을 해보는 부분들도 요렇게 접근해보는 부분들도 좋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말씀이 나왔어요. 말씀이 나왔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이 말씀에 대하여 청년들이 산업하는 청년들이 지금까지 청년들이 이 부분을 시도를 하는 부분이 없다면 그거는 좀 아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하여서 나는 어떻게 할래? 라는 부분에서 좀 접근을 시도하는 부분으로 시작을 해봤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좀 아까 제가 이거는 좀 급하게 지금 조금 정리되는 부분이었고 사실은 제가 좀 구체적인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좀 사실 준비를 하고 요거는 저희 부산에 산업선교회라고 있어요. 산업선교회의 회원들하고 이 부분을 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실천을 해볼 거냐, 실행을 어떻게 해볼 거냐라는 부분이었어요.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하여서 시도하려고 했던 부분이 우리 메시지예요, 메시지. 메시지에서 그래서 이번에 제 하요 집회, 이게 2025년 11월에 주셨던 하요 집회를 중심으로 그 메시지로 바누아투 비즈니스 전략을 통하여 나중에 뒤에도 쭉 나오겠지만 여기 아프리카라고 하는 부분으로 왜 바누아투냐 그리고 그 사이에 학교는 뭐냐 라는 부분에 대하여서 좀 많이 생각하고 이번에 산업선교 팀들하고 이 부분을 해서 이거 사실은 우리 총진해 계시는 유 목사님에게 저는 제 이름을 빼라 그랬어요. 저는 빼고 내가 이 소스를 줬다는 소리 하지 말고 산업선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한 부분으로 목사님한테 브리핑을 좀 해라 해서 우리는 여기까지 브리핑을 했고 여기까지 이제 계획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 다음에 대한 부분, 이 지도의 말씀에 대한 부분에서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지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지도의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넥스트를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산업선교회가 해봐라라고 하면서 제가 연구했던 자료들을 조금 드리게 됐단 말이에요. 저는
청년이라고 하는, 물론 제 나이는 청년을 조금 넘은 나이도 있지만 제가 청년 선교국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래도 우리 청년들과 함께 가는 부분이라면 내 머릿속에는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청년의 마인드를 가져야 되지 않겠냐. 그럼 청년의 마인드는 말씀을 주신 부분에 대한 실천이고 실현이잖아요. 말씀 실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했어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죠? 그 스텝들을 어떤 단계를 밟을래? 그래서 영적 기획 단계에서 그죠? 내 안에 절대망대를 세우는 단계. 그죠?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TF팀에 대한 부분에서 비밀 결사대다 그러죠. 비밀을 이루는 그런 결사대로서의 조건을 갖춘 팀이 구성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죠? 그래서 자기 동기 아니고 하나님 동기를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이런 것들이 돼야 되지 않냐. 그리고 우리가 가기 전에 우리 팀들이 먼저 미리 정복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무작정 가는 건 실패의 지름길이니까 뭐 바누아투 나왔다 해서 바누아투 무작정 가고 아프리카 나왔다 해서 아프리카 무작정 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저 자녀 쌓기 나왔다 해서 뭐저 무조건 가는 게 아니고 잼스톤 나왔다 해서 무조건 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철저한 사전조사, 현장 분석 이런 게 선행돼야 된다. 그래서 사전조사, 특히 바누아투의 법규, 유목사님 지난번에 바누아투 이야기하시면서 그죠? 여기는 현금이 이게는 그죠?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00만 원, 그러니까 그 만 달러죠. 그 US 달러 만 달러 이상이 오고 갈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실제로 현금이. 그렇다면 법규, 그죠? 세금 혜택, 경쟁업체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조사 그리고 관광이 아닙니다. 그죠? 이 공장을 실제로 맞게 현장 제작 찾는 게 시급하잖아요. 현장 답사 그리고 그 바누아투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 묻어 있는 강물의 어떤 그런 어떤 분포들보다 지금 눈에 바누아투는 딱 들어가자마자 눈에 보이는 게 코코넛이에요. 근데 이 코코넛이 자원이 엄청난 그죠? 이 뭐랄까요? 자원으로서의 역할이 그 잠재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이게 막 썩어서 그 뭐죠? 내동거래 쳐 있는 데가 바누아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아이템은 코코넛, 수산물, 그리고 화산석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그 나라의 정치의 그 분들이 있잖아요.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게 우리 교회, 우리 다락방하고 밀접한 관계가 또 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로 놓고 좀 현장 분석 단계 그리고 현장 분석에 그렇다면 포인트, 영적 상태 파악, 삶의 상태 파악, 숨겨진 미래 예측 파악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죠? 그리고 시스템 구축, 이 법적인 토대, 자금 마련, 그죠? 그리고 실제적인 그릇에 대한 준비잖아요, 그죠? 사업 계획서 공식화, 빛의 경제 펀딩, 그죠? 그리고 현지 법인에 대한 설립, 이건 이제 구체화시키는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는 부분이죠. 아까도 말했지만 메시지에서의 던져진 메시지를 우리는 청년은 이런 모습으로 가면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어떤 모습이냐?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 성취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가 아니잖아요. 역사하셨잖아요. 그러면 뭐야죠? 예수님께서 그죠?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아버지가 성부 하나님이 성자인 예수에게 나에게 예수님이 있어요. 그죠?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아버지가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내가 갖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했냐면 그러므로 네가 가라 이랬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청년들에게 주셨잖아요. 그럼 청년들에게 주시면 우리 청년들이 그 말씀을 받고 어떻게 행동하느냐면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에는 이걸 가지고 그죠? 도전, 실행, 해라라고 하잖아요. 그게 말씀이 우리에게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행하라 그러면 실행을 할 때에 역사이래. 가서 제자를 삼을 때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지니셨다고 하는 그 예수님이 함께 할 거야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메시지가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에 대한 성취를 어떻게 우리 청년들은 해볼까? 내가 청년이라면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하여서 시작을 할 수 있을까는 기획이잖아요. 기획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해본 거예요. 빛의 경제 펀딩 전략, 저 바누아투 아프리카를 두고 기도 릴레이, 메시지 나온 대로죠. 투자 모집, 투명한 구조, 그리고 실행 및 그 나라에서 공장을 지으면 공장을 짓고 해야 되니까 건축 단계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지 계약, MOU, 설립, 설비 도입, 공장 건축, 인력, 채용 및 훈련, 왜냐하면 단순 노동자가 아닌 예비 제자를 우리는 찾는 부분이니까요. 우리는 복음 전하러 가는 거고 세계 복음화라는 목적 때문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공장이 꼭 교회가 되어지는 바누아투를 기본으로 해서 그죠? 이런 부분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저희의 이제 기획의 기도의 기획이고 실행이에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죠? 운영빈 확산을 하기 위해 치유 시스템, 제자 시스템, 후대 시스템이 선순환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사명자 발굴, 집중훈련, 리드 세우기, 그리고 지교의 개척. 여기서 집중훈련, 요런 그 제자 시스템의 선순환이 그 현장과 되어지기 위해서 특히 집중훈련에 한국으로 초청하여 합숙훈련을 진행합니다에 끼어드는 게 뭐죠? 예, 가족 상기. 예, 그 부분이 지난번 우리 잼스톤이죠. 여기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당장 오늘 내일 해야 될 거 기도 시작 팀 구성 미션 하달. 그리고 말씀 속에 주셨잖아요. 자, 이거를 한 스텝 한 스텝으로 들어가는 축복인데 바누아투는 단순한 뭐요? 제조가 시설이 아니고 2, 3층, 5층 정적으로 살리 절대망대 지역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아프리카 지하 자원하고 연결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바누아투 산업 현장이 산업 전략이 아프리카 확장판이 아프리카 지하 자원 빛의 경제 기획서가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바누아투에서 검증된 걸 가지고 캐스트 모더죠. 그리고 삼위일체 세 가지가 하나가 되어지는 축복을 가지고 진짜 자원의 본토 아프리카에 똑같이 이 부분이 이식이 되어서 그죠? 자원 전쟁의 흐름을 뒤집고 오천 종족 살리는 그런 실행이 실질적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아프리카 지하 자원에 대한 빛의 경제 플랫폼에 대한 부분들도 구축 전략에 대한 부분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특히 바누아투 모델이 그래서 유모선 그랬죠. 왜 아프리카에 5천 종족인데 왜 바누아투냐고 한국이 아니고. 그러면서 바누아투에 공장부터 세우면서 아프리카의 자원을 봐라 이랬잖아요. 거기에 학교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주셨단 말이에요. 물론 그 학교는 그저 바누아투 학교도 아니고 아프리카 학교도 아니고 한국 학교예요. 요거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정치인, 뭐요? 법률가, 뭐지요? 의사, 뭐요? 그리고 특별 전문인, 이거를 아우를 줄 아는 목회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프리카의 지하 자원의 기획 배경에 대한 부분들, 그렇죠? 그리고 이런 주도, 그지? 소싱이 있어야 되죠.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그 바누아투에서 그 영향력과 그 배우진 거를 아프리카에 이식하는 작업들, 예, 이런 부분들. 자, 이런 부분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씩 보기만 할게요. 현지 시스템 여기 부분에, 그죠? 아까 제가 그 교회 학교 있었죠? 그것처럼 아프리카도 광산이나 이런 것에 학교가 되어지는, 즉 바누아투의 팩토리 처치를 모델로 한다면 아프리카는 미닝 처치,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부분으로. 그리고 단계별 실행 로드맵, 그죠? 바누아투 아프리카 연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죠? 핵심 강무 허브 구축하고, 그죠? 그리고 5천 종족 자립 생태계까지 만들어내는, 그죠? 그래서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느냐? 그지? 아프리카 착지의 대상에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지만 우리는 하나님 숨겨둔 보물 창고제, 영적 당위성, 유일성, 지소성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 이걸 두고 미션 성취를 위한 교회한 초등학교, 그렇습니다. 그 위아 스밋, 위아는 우리 다락방에
그 위아래 모든 자료들이 다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가칭으로 그렇게 만들어 봤어요. 자, 그래서 주신 말씀 핵심의 실질적인 커리큘럼과 하루 일과 만약에 초등학교가 세워진다면 이런 부분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영적 사령관을 길러내는 인큐베이터가 그저 단순한 학교가 아니잖아요. 이제 한국에서 하는 학교가 세계 5천 종족으로 향하여서 길러내는 영적 사령관을 길러내는 인큐베이터다. 그지? 서밋 초등학교. 요걸 실제적으로 뭐 어떻게 할래 할 때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교회한 미래 지도자 양성소인데, 그죠? 그래서 실제에 어제 주셨던 말씀처럼, 그죠? 그죠? 이 모든 부분이 뭐요? 예배의 슬램, 빛의 경제 훈련, 오천 종족,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그 학교에서, 교회 학교에서 다윗이라는 아이의 하루입니다. 그지? 다윗 12살이고요. 장래 희망은 엔지니어. 그지? 입양 족종을 아예 어렸을 때부터 내가 입양한다. 저 잼스톤 프로젝트를 나도 사용하겠다라고 했을 때 바누아투의 탄나라고 하는 부족의 아이를 두고 그지? 내가 입양하겠다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하루를 한번 볼게요. 그지? 그래서 7시 반부터 시작되어지는 모닝 스밋. 그지? 그리고 그죠? 9시부터 수업 들어가는 그죠? 미래 지도자 수업, 교과 그리고 실험, 역량이라고 그러죠. 예, 역량적인 어떤 실험적인 부분 그리고 우리는 이게 일반 학교에서 수행평가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연결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오후 시간에는 그죠? 세계를 복음화를 되기 위해서는 경제관에 대한 부분들을 배우는데 헌금을 어렸을 때부터 이게 왜 빛의 경제가 되는지 돈은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오천종족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인데 여기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리고 그래서 모의 주식이라든지 헌금 시간이라든지 가상화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11조 선교 예물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그죠? 이런 걸 배워 나가는 그리고 그죠? 오후 저녁 시간에서는 사명 훈련 그죠? 그 주셨던 말씀처럼 그죠?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그가 어떻게 그러면 실행할래? 그죠? 이 부분에 대한 실천적인 부분은 처음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체화되는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화장실 청소 당번이다 했을 때는 단순한 당번이 아니라 어떻게 그러면 태도를 취할래? 이런 부분들. 그죠? 그리고 저녁에는 치유 소통 이런 부분들. 그지? 그리고 핵심, 그지? 각인 시스템 이런 부분. 실행 가이드를 이렇게 가자라는 부분. 여기까지 등등을 세 가지를 연결해 본 부분이에요. 왜? 세 가지 메시지 주셨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행적인 부분을 조금이라도 시도해보고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이게 뭐냐 허짓거리냐 아니죠. 이게 너무 뭡니까 뜬구름 아니냐 그래라도 시도를 해보고 가까이 가보고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그림을 그린다라는 부분이잖아요. 이번 주간에 주셨던 가장 많은 메시지 가운데서 메시지 중에 가장 핵심 단어가 뭐예요? 그림을 그리라 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주시는 축복 속에 아까 지게 우리가 메시지 속으로 돌아간다면 자 이제는 뭐죠? 증거지요. 증거입니다. 그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이 일의 성경적인 근거잖아요. 증거잖아요. 그죠? 증거입니다. 그지? 요셉, 쉽게 말하면 뭐죠? 요셉, 모세, 다윗, 그죠? 뭐 사무엘, 다윗 이런 사람들 그죠? 그리고 뭐 엘리사, 엘리야, 뭐 이렇게 사무엘, 그 뭐 다니엘, 바울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저 결국 뭡니까? 유일성을 뭐요? 이미 가지고 현장으로 갔다는 거죠. 오늘 주제대로라면. 그렇죠. 그래서 오늘 결론적인 부분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아까 말했던 오직의 뭐요? 발견. 그죠? 그러면 일심이 되어지고 유일성을 가진 그죠? 그러면 뭐가 되고요? 전심이 되어지고 재창조의 보여짐. 이렇게 되면요? 지속이 되어지죠. 그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뭐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진짜로 우리에게 안 된다, 된다,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을 바꾸고 포기하지 말고 지금 우리에게, 그죠?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오천 종족에 뭐가 열렸다?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라는 확신이에요.
근데 나는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죠. 히브리서 11장에 주신 것처럼. 그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죠. 바라는 것에 우리가 막 바랍니다. 이런 운명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하고 바라는 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바라는 것들의 뭐요?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게 뭐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게 주셨다. 그게 뭐요? 안 보였는데, 그지? 바라는 것은 막연했는데 실상이야. 보지 못했는데 증거야. 그게 뭐요? 그리스도. 그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세 가지를 발견해라 말이에요. 뭐요? 아까 말했던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렇죠. 이거를 발견하고 가지고 보라는 거예요. 이 축복이 우리 청년들에게 한 주간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성취하는 말씀 성취 선동꾼들이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일성을 가진 전심의 무기를 가진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망대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의 보좌의 망대 세우지는 그런 우리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